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제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지금 예를 좀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해야 될 건데요. 이번 학기 내내. 이제 여러분들이 즉각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제가 지금 반응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제를 대체하는 소감을 좀 보면서 제가 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철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의외로 들으면 들을만 합니다. 23쪽에 위에서 11번째 줄 정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읽어드릴게요. 인간이 세계,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지식을 구축하려면 일반적인 규칙을 추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더 현상을 개성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두 가지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규칙, 이게 이제 보편적인 규칙, 원리예요, 원리. 이거는 이제 인간한테 전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원리들. 엄청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원리를 추구하는 방법이 있거나 또는 개성적 기술이에요. 이거는 어느 분야에 대한 특징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들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다른 학교에서는 볼 수가 없는 우리 학교만의 독특한 무엇인가다. 이게 개성이에요. 특색을 서술하는 방법이에요. 자, 일반적인 규칙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학교를 대체로 못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동영상이나 뭐 실시간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태도라든가 어떤 학업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그게 이제 굳이 이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일반적인 규칙을 좀 원리. 자, 코로나 상태에서 대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듣느냐. 한번 전국을 다 알고 싶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규칙을 좀 찾아내려고 하는 거고, 이제 또 다르게 난 그렇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화상회의 형식이요. 뭐 실시간 화상회의 형식으로 듣는 사람들 또는 뭐 병행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할 때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좀 찾아보겠다. 아니면 아예 현재 이 상황에서 강의실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전공들도 있잖아요. 나는 그런 전공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개성적으로 특색 있게 연구를 해보겠다. 그래서 굉장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편적인 걸 찾는 방법과 특수한 것을 찾는 방법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정도를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4쪽의 맨 위에 줄이에요. 행정학은 자연과학적 성격보다는 문화과학적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사회과학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행정학도 자연과학적 방법이 분명히 동원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실증적 방법. 그 실증적 방법의 대표적인 학문이 경제학이에요. 경제학은 똑부러지는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배우는 경제학은 정답이 거의 정확해요. 나와 있어요. 자, 특히나 수학적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죠. 자, 그게 이제 그런 경제학도 행정학에서 많이 끌어다가 인용해다가 씁니다. 자, 분명히 쓰여요. 행정학에서. 그리고 통계학도 아주 많이 쓰이죠. 통계 집계가 제대로 안 되면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 그리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들도 행정학에서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대학생이 몇 명이냐. 우리나라의 대학생이 꽤 많죠. 우리나라의 대학생이 꽤 많은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298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학과에 소속된 학생들이 8만 4천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 통계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행정학과 소속의 학생들이 8만 4천 명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제일 많은 건 경영학과입니다. 22만 명 정도 돼요. 제가 지금 숫자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자연과학적 성격인 거예요. 뭐 행정학을 배우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8만 명이 넘는다는 거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 이 8만 명의 재학생들이 졸업을 하자마자 만약에 공무원이 다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지금 제가 그냥 반농담처럼 얘기하는 건데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좋아요.
이건 자연과학적 성격이에요. 자, 문화과학이라는 거는 전 그냥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문화는 관습, 넓게 보면 관습, 그 다음에 가풍, 여러분 댁에서 부모님의 전달에 내려오는 가풍 같은 거요. 엄청나게 복잡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는 고향이, 예를 들어서 나는 고향이 부산이다. 뭐 나는 고향이 광주다. 나는 고향이 대전이다. 여러분 동네에서 일어나는 그 제도나 정책이나 행정 같은 게 다른 동네와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동네는 만약에 출산을 하면 뭐 30만 원을 주는데, 정부에서 주는데, 어떤 동네는 300만 원을 준다. 아니, 왜 같은 출산을 했는데도 왜 주는 액수가 다르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는 동네의 어떤 그 특성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는 공장이 많아요. 근데 어느 동네 공장이 없어요. 그 왜 그래요? 아주 대표적인 예. 우리 동네에 공장이 없는 이유는 흐르는 강, 뭐 한강, 낙동강 할 때 강이 많으면, 강이 이렇게 동네를 관통하고 있으면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상수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공장을 못 지어요. 근데 이제 그건 지리적인 특성 등등이 고려된 거죠. 뭐, 저 동네는 옛날부터 저렇게 모여 살았었어. 이 동네는 이렇게 모여 살았었어. 굉장히 동네의 거리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문화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행정학에서 이제 가장 이제 연구하기 어려운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굉장히 종합적인 학문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자, 또 하나요. 25쪽입니다. 자, 25쪽에 그 반괄호 1이라고 되어 있는 행정철학은 행정학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 반괄호 1에서 세 줄만 내려가면 행정철학은 행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철학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정부를 연구하는 철학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영어 단어가 몇 개 나오죠. 철학을 의미하는 영어 필로소피의 어원은, 자, 필로소피아라는 것은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인, 지혜를 의미하는 소피아가 결합된 용어로 지혜의 사랑이다. 지혜를 찾고자 하는 그 엄청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 필로소피, 영어의 철학이라는 단어의 어원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를 찾는 방법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포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뭐 굉장히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행정 철학이 행정학에서 좀 중요하다,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일단 영상을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다음번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